이 선거에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후보 박은수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가 나오지 않아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 다른 성적 지향을 지닌 성소수자들, 또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저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에서부터 세상이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바꾸겠습니다. 대학생위원회부터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의 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대학생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두려웠습니다. 저 또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저는 용기 냈습니다. 저의 이런 용기가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 두 손만으로는 그분들의 모든 손을 잡아드리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손을 잡고 그분들을 위해 함께 용기 내주세요. 우리가 건넨 이 손이 대학생위원회를 바꿉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바꿉니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손 내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아. 정말 좋. 자, 청소노동자 체육개선 대표라는 이력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2013년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화장실을 가면은 청소 노동자분들이 화장실 한 칸에서 변기통에 앉아서 쉬고 계셨거든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는 느꼈는데 무엇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몰라서 항상 감정적으로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학교 밖에 다른 정치 활동들을 하면서 학교를 좀 오랫동안 쉬다가 이번에 새로 복학을 하면서 복학을 하는 첫날 학교 운동장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고 내가 이분들을 위해 졸업하기 전에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력을 보니까 청소년 의회 준의장 의장을 하셨어요. 네. 청소년 때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다음에 이때 활동이 도움이 되셨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준의원 제도도 사실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청소년 의회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 활동을 하는데도 또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의 제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의회의 목적 자체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기관인데 이곳에서도 청소년들이 정치를 참여하고 싶은데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면 준의원 제도를 마련해서 뭔가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준의원 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대표직을 겸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활동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청소년으로서 학교 폭력 문제, 또 성희롱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으로 그쳤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리고 몰랐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떠한 사회의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함께 제시를 해야 이게
정식적으로 뭔가 법안으로 발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혹시 그때 같이 그 청소년 의회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대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됐어도 지금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은수 씨처럼 네.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렇게 실제로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친구는 아직 못 봤고요. 대신에 MBN 최연소 아나운서로, 최연소인지 모르지만 가장 어린 아나운서로 이번에 활동, 박진아 아나운서도 있고 MBN 박진아 아나운서도 있고 민달팽이나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은수 씨가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이때 청소년 그 이후에 활동할 때 했던 친구들이 확실히 그냥 그 활동을 안 했던 친구들보다는 이렇게 좀 사회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네, 갖고 확실히 그런가요?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지난 원내교섭 다툴 때 왜 김성태 네. 자유한국당 그 아시죠? 원내대표 출산 알죠. 주도 성장 이 의견에 대해서 그 청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볼 때 2018년의 그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보는 편이거든요. 이미 커리어를 다 쌓고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2명, 3명을 낳았다면 지금은 1명을 낳고 있잖아요. 늦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저하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계속 사회 진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박은수 후보님이 생각하는 대학생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요? 대학생 정치는 순수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선과 또 개인의 직업과 관련 없이 그냥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20대에는 어떠한 물론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대만큼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에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제가 주장하는 공약들이나 준비한 여러 공약들이 많은 표를 얻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내는 기타금 50만 원이 제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정도라고 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왔고, 자신의 어떤 경제력과 이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창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에서 뭔가 청년들의 정치를 제약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당에서 5년 동안 20살부터 지금까지 활동해왔지만 표현의 자유는 다 줘요. 다만 직책을 주지 않는 것 뿐이지. 근데 그게 청년들도 정치를 참여할 때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직책을 갖고 싶은 건지 정치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건지에 대한 구분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서 용감 그건 정말 솔직한 거다. 네, 그 부분의 구분은 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스터디라는 부분이 타고들하고 차별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관해서 요새 청년 정치학교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자한당에서도 만든다고 하고 네. 뭐 정의당에서도 만든다고 각 정당별로 다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이 가보면은 실제로는 뭐 그냥 경력 한 줄 열려고 사진 찍고 지금 네, 이렇게 운영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게 저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홍보를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좋게 구성을 하고 또 당에서 만드는 유일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와요. 근데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당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한테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도 당에서는 사실은 잡아야 하잖아요. 당원이고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인데,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일방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이에요. 1대 다수가. 그러면 청년들은 와가지고 듣고 수동적으로 있다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뭔가 연구원분들이나 정치적으로 공부를 하신 연구원분들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 스터디, 헌법 스터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실질적으로 지식적인
아닌 곳에서 지식적으로 뭔가 정말 실무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3달치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도 다 해서 청년들이 직접 하나의 뭐 책을 선정을 해서 발제를 각자 해올 수 있도록 대신 정당은 그걸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가끔 연구원분들이나 거기 그 문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분들을 초대해서 법안이 어느 정도로 발의가 됐고 누가 반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스터디를 하면은 청년들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내야겠다. 이게 법안 통과가 왜 안 돼서 목소리를 같이 내드릴게요라고 해서 그런 힘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책임감도 생기고. 근데 지금 청년학교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인맥 쌓는 그리고 후보자들이나 강연을 하러 오신 정치인분들도 청년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기분이어서 싹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대 확실한 뭐 연구원분들이 공증해서 프로그램을 다 만드는. 후보님이 생각하는 그 스터디는 정치인이 갖춰야 하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세요? 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좀 지식적인 측면을 실질적으로 배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의 총체는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 왜냐하면은 같이 협의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또 국회의원 분들을 초대해서 법안 발의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러한 취지로 법안 발의를 했으나 이러한 뭐 사회적 반대와 이러한 이해 집단에 의한 반대로 인해 이게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고 같이 함께하겠다, 연대하겠다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끼리의 연대와 또 이제 그런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 의식 그리고 그런 젠더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미투 선언 피해자들을 위해서 미투 특위 구성을 만든다는 공약이 제가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근데 이 특위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공약이? 여성들만을 위한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범죄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남자들이 이 정책을 보시고 여자하다라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성범죄라는 거는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청소년과 방송 연예계 종사자들, 그러니까 준비생들 있잖아요. 아이돌 준비생들, 연습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 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거나 뭔가 익명성이 보호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아이돌들도 마찬가지고 우선적으로는 대학생위원회에서 청소년 미투 운동을 조금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선거권이 없어서 정치에서 지금 대학생이나 청년분들은 우리가 선거권이 있는데 그 40대, 50대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정치를 못한다라고 하고 우리의 자꾸 이해관계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학생들은 대학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들도 같이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20대 대학생들과 가장 가깝게 있고 그 친구들도 예비 당원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청소년분들을 하지 않고 자꾸 뭔가 우리 국회의원 몇 명 임명권 주세요 이렇게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님이 하셨을 때 내가 청년으로서 정치 참여하는데 이런 점이 가장 힘들었다 하시는 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문제랄까? 그때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 술집 갔었을 때 우리 처음 만났던 네, 저 그냥 맞아요. 가버렸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갔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은 너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뭔가 아직 그런 문화들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에 관심도 많고 법도 공부하고 여성학도 공부했는데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그런 대항력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없고 그냥 보통 여자인 친구들, 보통 피해자들은 저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정치 참여에 대한 장벽? 그러니까 몰라서?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제가 하는 활동들을 많이 공유를 했거든요. 일기 형식으로. 그러면 연락이 와요. 나 당원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저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한테 당원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 절차를 갖추면 돼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없달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매뉴얼도 없고 당원이 되고 가입을 하려면은 자기가 직접 당원 되는 법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무관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제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희 스스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인 승무원으로 있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 혼자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저랑 함께 그리고 또 남초 집단에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고백을 항상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술자리나 이런 뒤풀이 자리, MT 같은 곳을 아예 안 갔어요. 당 활동을 하면서 그냥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친분이 있는 그러니까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그런 자리에서도 청소년들끼리도 너무 어른들이 하는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그게 이미 다 집단화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 정장 입고 와서 어른 흉내를 낸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인이기는 하지만 대학생은 가장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 집단인데 자기네들끼리도 이 사람은 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활동한테 불리해. 그런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지지하진 못하지만 이러한 뭐 성소수자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이런 게 제가 한두 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게 집단화되어 있고 무리화되어 있고 세력 다툼이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수해야 되는 집단이 이미 네. 너무 집단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올드보이라고 김혜영 의원님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빼고 어쨌든 다 연령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올드보이들이 뭐 기원했다 저도 이 기사 봤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왜 이번에 손학규 고문이 되시고 이해찬 그 네. 의원이 되시고 막 이렇게 당대표가 다 되셨잖아요. 각 당의 네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드보이의 기한이다 뭐 이렇게 맞아요. 다시 예전에 회기다 뭐 이런 비판들이 일각에서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당이 다시 예전처럼 노세화될 것이다 이런 불안들이 다 가지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지 않겠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입지가 이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후보님이 내가 대학생 위원장이 되면 올드보이라고 해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많다, 페미니스트다라고 하면은 구식이야, 극단적이야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올드보이들이 기여했다는 거는 어쨌든 그 분야에서 정말 오랜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분들이 다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네, 않아요. 있고 대학생들이 사실은 올드보이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캠프분들이 다시 같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정치 쪽에 들어오셨고 물론 청년의 그 정치적 자리에 대한 입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은 자리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대해서 몇 석 확보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떤 정치 그런 뭐 정책을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뭐 그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띈 사람이 있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런 나이 있는 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은 뭐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공약 중에서 몇 석 확보해주세요 이런 활동은 안 할 생각이에요. 다만 대학생위원회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제가 미투 운동에 대해서 미투 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다 보면은 집단적으로 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미투 특위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위원회가 있지만 성평등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라고 자리를 고민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활동했던, 가장 많이 목소리를 내고 공부했던 또 제가 스터디 운영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리를 욕심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공부를 해서 준비가 되어야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졸업 후에는 취업하고 나면 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서 정당 활동들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스터디랑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정당에서는 민주시민학 이런 뭔가 일회성적이고 뭔가 의미 없는 뭐 토요일날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의미를 갖게 만들어야 되면은 저는 그런 스터디를 필요하다고 봐요. 회사분들도 동호회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결속력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직장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동호회도 들어가는 거고 뭔가 스터디도 하고 이러는 건데 뭔가 당 차원에서 이 정당을 지지해서 활동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경제학 그리고 뭐 요즘 문제가 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스터디를 하고 제가 최근에 했던 스터디 중에서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다뤘는데 그게 도시화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서울시 집값 문제, 부동산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같이 만들어 봐야겠다, 제안해 봐야겠다라고 결속력이 만들어지면은 직장인들도 안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스터디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발제했고 이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는 스스로의 그런 의지도 생기고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정당에서 뭔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활동을 스터디를 통해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집단이 되는 거고 그게 정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정치가 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민주당 자연스럽게 그렇게 당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막 선거운동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후보님은 제가 거의 1학년 때부터 봤죠. 네, 지금까지 쭉 네.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요새 뭐 학점도 해야지 뭐또 원체 학비들이 비싸니까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뭐 아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쭉 이렇게 줄곧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본인만의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를 좀 후배들한테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다시 이제 민주당 당원이 될 뭐 지금 청소년들한테 후배들한테 본인만의 노하우를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을 잘 따서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각자가 가진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대학원도 가고 공부를 계속하면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에 기여를 할 거고 또 다른 친구들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할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결혼을 해서 또 육아도 하고
그렇게 뭔가 사회를 다 구성하는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그런 공감 능력 같은 게 공감 능력이랄까? 이런 좀 동정심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자산이에요. 그냥 내가 아니면 누가? 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똑똑하고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지만 그냥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므로써 다른 친구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학기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후에 뭐 진로 계획은 생각해 놓은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여성학도 관심이 있고 국제관계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놓고 있는데 한 가지는 북한대학원을 진학해서 앞으로 북한 여성들이나 이런 북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 지금 당장 막 빠른 시일 내에 정치에 입문하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통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통일된 이후에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그때 되면 40대 이럴 텐데 그때 뭔가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내 전문성을 가지고 쓰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지금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뭐 아까 말씀하신 미투에 대한 참여연대처럼 그냥 그렇게 뭔가 집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근데 내가 속한 집단에서부터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서